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두 번째 장 준비된 지도자의 길에서 두 번째 소명을 받은 민족.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의 IQ를 자랑한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연구된 결과이다. 영국과 핀란드의 대학에서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IQ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홍콩이 107로 1위이고 우리나라가 106으로 2위, 그 다음은 3위는 일본과 북한이 105로 동등했다. 그러나 홍콩은 중국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인의 평균 IQ인 100과 합쳐서 계산해야 하므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한국인의 지능이 세계 최고인 셈이다. 우리보다 한참 못 사는 북한 사람들 역시 머리만큼은 같은 한민족답게 우수하다. 일본 사람들도 똑똑한데 그것은 한민족의 피가 섞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자리 잡은 한국인을 따라오지는 못한다. 일본 최고 재벌은 손정희 회장으로 한국계이다. 한때 중국 최고 재벌이었던 알리바바의 마윈이 사업을 시작할 때 손 회장이 2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니 한국계가 중국의 최고 재벌도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한민족의 IQ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을 늘어놓은 이유는 따로 있다. 이런 머리 좋은 민족의 능력이라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고 국제적인 지도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다. 우수한 민족, 한민족. 실제로 우리 민족은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글자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발성기관을 본뜨고 천지인을 응용한 창제 원리가 놀랍도록 과학적이다. 실용성도 탁월하여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없으며 배우기도 아주 쉽다. 또 컴퓨터 자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칠 수 있는 글자로서 한자보다 60배 빠르고 영어보다 2배가 빠른 IT시대 최적의 글자이기도 하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태치에 공이 큰 이들에게 세종대왕 문맹태치상을 주고 있다. 이 상의 명칭에 세종대왕이 들어간 것은 세계 문자 가운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 문맹자를 없애기에 좋은 글자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온돌 문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온돌은 철기시대부터 사용해온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장치이다. 먼저 방바닥 밑에 불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편편한 돌을 까는데 부엌이 아구경에서 불을 지피면 불기운이 들어와 이 돌판을 데우고 돌판이 오랫동안 열기를 지니며 난방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돌판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구들이라 하고 돌판 한 장 한 장을 구들장이라고 한다. 또한 불길이 들어오는 통로를 고래 혹은 방고래라고 하는데 고구려나 고려라는 나라 이름은 바로 이 고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온돌은 유럽의 벽난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위생적이며 당대로서는 그 어떤 난방장치보다도 뛰어난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난방 기술이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자랑하고 있다.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IT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두뇌가 명석할 뿐 아니라 국가 최고 지도자를 잘 만나면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는 민족이기도 하다. 6.25 전쟁의 잿더미와 보릿고개 속에서 변변한 자원 하나 없던 우리나라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경제대국의 초석이 된 것이 그 실례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민족은 전통적 빈곤,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났으나 자본주의의 병폐와 부패한 정치인들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상대적 빈곤과 풍요 속 빈곤을 겪으며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민족은 다시금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민족은 머리만 우수한 것이 아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고 애쓴 수준 높은 민족이다. 천불경과 삼일신고, 참전개경은 아주 오래된 민족 경전으로 하늘의 가르침으로 인간 세상을 교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찍이 우리 민족이 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유사 이래 세계 그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제시하지 못한 놀랍도록 수준 높은 건국 이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이념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핵심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25시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루마니아의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기도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이념에 매료되어 뜰에 무궁화를 심어놓고 한국을 생각할 정도로 한국 사랑이 대단했다고 한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는 우리의 8대 민족 정신으로 우리 민족은 부모에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나라에 충하고 사람 사이의 신의를 지키려 애썼다. 또 겸손과 예의를 중시했으며 불의에는 단호히 맞섰고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민족이었다. 공자까지도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예의를 숭상하는 민족이었다. 숱한 외침을 받으면서도 먼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으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면 목숨을 촉에같이 버리며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의로운 기상을 지닌 민족이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효제 충신 예의 염치를 지키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그것을 심어 한민족의 아름다운 정신과 어를 면면히 계승해온 수준 높고 생명력 강한 민족이다.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 우리나라가 자리한 지정학적 위치도 특별하다. 쟁쟁한 강대국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데 동으로는 일본과 미국, 서로는 중국, 북으로는 러시아가 그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인 형국이라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기 쉬운 위치라 하여 좋지 않다는 식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자칫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거나 거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은 당시 강대국들의 정치적, 군사적 거래가 한몫을 했고 분단이 된 것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6.25 전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전쟁으로 지칭된다. 비록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전의 전쟁이지만 단순히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 뒤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있었다. 전쟁이 나자 당시 미국의 메가더 장군과 친분이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빠른 개입과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우려해 발빠르게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들로 이루어진 유엔군 편성을 결의했다. 그 결의에 따라 편성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6.25 전쟁은 국제전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한반도는 지금도 전쟁터가 될 위험이 다분하다.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전쟁터가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양국 사이에서 우리의 정치적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6가지 어부지리 형국으로 외교만 잘하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부지리이고 두 번째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어부지리이며 세 번째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어부지리이다. 네 번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부지리이고 다섯 번째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부지리이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어부지리이다. 황새가 조개를 먹으려고 하면 조개가 오히려 황새의 부리를 꽉 물어 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리를 빼낼 수가 없다. 이럴 때 어부가 나타나 조개와 황새를 다 잡아간다는 것이 어부지리이다. 이들 강대국 간의 대립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그것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외교적으로 유능하고 특히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을 컨트롤하고 리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마치 구한말의 고종황제처럼 정세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을 편든다든지 하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 반대편 나라의 공격을 초래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뛰어난 지도자를 요하는 묘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세계의 핵, 한반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뿐 아니라 전통적인 풍수지리적 측면에서도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중심에 놓고 세계 지도를 펼치면 좌청룡의 위치에 일본과 미국이 위치한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우베크의 자리에 중국과 유럽 및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 좌우로 날개처럼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다. 한반도 아래쪽을 보면 제주도에서 시작하여 대만,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호주 대륙이 네 차례로 놓여 있어 안산을 이루며 한반도를 보호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태평양에서 오는 쓰나미를 막고 안산에 해당하는 섬과 나라들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여 북상하는 태풍을 차례로 가로막아 그 세력을 약화시켜 한반도를 보호하는 구실을 한다. 말하자면 한반도는 지구의 자궁과 같은 형세를 갖추고 주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완벽한 천하 대명당의 풍수적 위치에 놓여 있다. 자궁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며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 준비하는 자리이다. 또 한반도는 지구의 핵이다. 지구의 기운인 지기가 가장 강력하게 집중된 곳이다. 인삼 가운데 고려 인삼의 낙효가 가장 뛰어난 것도 한반도의 땅 기운 때문이다. 우리나라 토종식물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반도에서 태어난 한민족 역시 그렇다. 한민족은 세계 어디를 가도 강한 생활력과 부지런함으로 잘 살아나간다. 핵은 절대 크지 않다. 중국이 오랫동안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에 젖어 자신들을 중심에 놓고 주변 민족들을 오랑캐로 여겨왔으나 사실상 큰 나라는 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한반도가 묘한 지정학적 풍수적 위치에 자리한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세계 역사에서 장차 한민족이 맡게 될 사명 때문이며 그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나타날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풍수적으로 여성의 자궁 자리에 위치할 뿐 아니라 주역의 방위상으로도 간방에 놓여 있다. 간방은 동북방을 의미하며 시작과 끝이 맞물린 방위이다. 인류가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 속에 펼쳐온 오랜 투쟁의 역사를 끝내고 인간의 생존 법칙인 공존 공영의 시대로 나아갈 때 그러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곳이 지구의 자궁이자 간방에 위치한 한반도이다. 마치 호랑이가 고슴도치를 삼켰다가 다시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긴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비록 숱한 외침을 받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수모도 당했으나 마침내 이 땅을 지키고 도로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땅과 한민족이 부여받은 소명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은 한반도의 위쪽 끝과 아래쪽 끝에 있는 산 이름이 한민족의 소명을 넣어 놓았다. 북쪽에 있는 백두산은 백이민족이 우두머리가 되는 산이란 뜻이다. 남쪽의 한라산은 한을 잡는다는 뜻으로 한은 중국 한나라 한족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 세력이 강한 민족들을 뜻하므로 한라산은 강대국을 잡아 이끄는 산이란 의미이다. 말하자면 백두산과 한라산은 백이민족인 한민족이 세계의 으뜸이 되어 강대국들을 이끌어 나가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자 한민족의 소명을 담은 이름이다. 역학이나 풍수지리, 성명학과 같은 동양 학문에는 천지인에 관한 우주적 천리가 들어있다. 한국이 세계 지도국이 될 것. 21세기에는 우리 민족과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라 예언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역사의 연구라는 방대한 저서를 남긴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1973년 1월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1세기에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일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선 중기의 학자로 풍수학의 대가였고 역학, 천문 등의 조예가 깊었던 격암남사구가 남긴 격암요록에는 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곳에서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신인이 출현하여 지상낙원을 건설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성스러운 임금을 보고도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다 라고 나와 있다. 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곳은 두만강과 압록강에 의해 대륙에서 분리되어 있는 듯하여 섬 같기도 하면서 섬이 아닌 한반도를 지칭한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동아일보 기자로부터 한국 방문을 요청받았는데 응할 수 없자 이에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여 동방의 등불이란 시를 지어주었다고 한다. 그 시에서 타고르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하고 노래하며 우리나라가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라 하였다. 또 독일의 사상가인 신지학의 대가이며 인지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류 문명이 크게 바뀌는 전화기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영성을 지닌 민족으로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억압으로 인하여 삶과 세상에 대해 꿈과 이상을 마음속에 가진 민족이다.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유대 민족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때보다 훨씬 더 근본적 전환기가 될 현 시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아시아에 있다. 그 민족을 찾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제자들 가운데 일본인이 있었는데 그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연구한 후에 그 민족이 한국인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 외에도 한민족과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해 갈 것이라는 많은 예언이 있고 그것을 환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특별히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언하거나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민족은 뛰어난 두뇌와 홍익인간이라는 고귀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세계를 주도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지정학적, 풍수지리적인 면에서 특수한 조건을 갖추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핵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도한 일이며 세계의 유명한 학자나 예언가들이 한국이 장차 세계의 중심국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나라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도 모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작용하는 까닭이다. 물론 나는 오래전 이미 우리나라의 소명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소명을 펼쳐야 할 시기가 지금인 것은 이 시대가 윤리와 도덕이 이 땅에 떨어지고 동물의 생존 법칙인 약육강식 원리가 인간 세계를 지배하여 그대로 두어서는 아비규환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지구 환경이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괴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말이나 글, 영상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달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되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쉽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이 시기가 소명을 수행할 적기임을 말해준다. 단군 시조가 밝혔던 홍익인간의 이념을 전 세계에 펼쳐나가고 건강한 지구 환경 속에 개개인은 개성이 있어 서로 다르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화이부동의 통일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하늘이 부여한 민족의 소명임을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깨닫고 긴 잠에서 깨어나기를 학수고대한다. 여기까지가 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제2장 준비된 지도자의 길에서 두 번째 소명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